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주가 바뀌면 제소전하에를 위반한 세입자는 채권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제소전하의 조서를 어겼다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해 조서를 이미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기에 있는 세입자는 제소전하에를 맺은 건물주와 합의를 하거나 조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할 건물주가 바뀐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의무 이행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소전하에를 신청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도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조서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하해 조항을 늦게라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받을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세입자는 건물주 간 채권 양도 양수 계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제소전하에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 조서가 성립이 되면 강제 집행의 효력을 가집니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은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 기존 건물주와 새 건물주 간에 이루어지는 채권 관계의 승계 계약을 말합니다. 즉, 전 건물주와 세입자 간 채무 관계를 새 건물주에게 승계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건물주 간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세입자는 새 건물주에게 연체된 임대료를 내야 제소전하의 조서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간 채권 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세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자는 어렵지 않게 채권 계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전 건물주가 새 건물주와 채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누구에게 연체된 임대료를 줘야 할까요? 건물주 간 채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전 건물주에게 연체된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다만 전 건물주가 되는 순간 건물주의 지위는 상실되고 제소전하의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화해 조서의 위반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면 전 건물주는 명도 소송이 아닌 채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죠. 한편 건물주가 바뀌면 제소전하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소전하에는 성립을 맺는 당사자의 특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 명인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제소전하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건물주가 바뀌면 제소전하에를 위반한 세입자는 채권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건물주 간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맺었다면 새 건물주에게 연체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전 건물주에게 연체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또 건물주가 바뀌면 제소전하의 신청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